안녕하세요. 2월 1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 개장하면서부터 별로 좋지는 않겠죠. 최근에 지수도 어제 코스피 지수가 5,500포인트를 넘었었고 상당히 강한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부터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시장은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주요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 하락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세상의 화두가 됐던 금, 은 폭등했던 어제 은이 10% 급락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9원까지 최근엔 1460원대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1460원대 놀고 있었던 게 1439원까지 내려갔고 한국물 ETF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0.45%.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워낙 좋다,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방송 제목 자체가 주플레이션.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구장창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드려왔던 거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년 내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강조드리고 있는 게 주식 팔지 마라. 다 들고 있어라. 주식을 최대한 많이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시장은 매일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됐나요? 꾸준히 상승했잖아요. 꾸준히 상승하면서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5,000 저거 하던 게 지금 5,500포인트입니다. 5,522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한때 7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던 게 현재 1,125포인트.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좀 저하되어 있죠. 근데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누가 이끌었나요? 삼성전자가 이끌었잖아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정권주, 물론 정권주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정권주와 지주사가 선제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예견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주와 지주사가 움직이는 것은 시장 대세 상승장의 시작의 신호다. 그리고 7월, 8월 좀 쉬어가다가 9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전부터 움직였지만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부과하면서 결국 시가총액 3,400조대 있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서서 하루에 시가총액 규모가 달라지는 규모가 50조씩 왔다 갔다 합니다. 50조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뭘 말해주느냐면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주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 혹은 중형주들 시가총액 1조 그러면 되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1조짜리가 2조, 3조 가는 게 너무나 힘든 어떤 시장이 그동안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1조, 2조 너무 싸 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볼까요? 자, 작년 4월 1일입니다.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 348조입니다. 당시에. 2위 하이닉스가 143조. 3위 LG에너지솔루션이 76조인데 지금이랑 별 차이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5조. 그리고 현대차가 41조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시가총액 8조 5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시가총액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1위가 알테오젠 19조 8천억. 2위가 무려 10조 원 차이 나는 에코프로 BM이 9조 3천억. 3위가 HLB 7조 6천억. 에코프로가 6조 4천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 1천억. 였죠? 5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1조대 종목들이 2조 원 이하가 시가총액 19위부터 50위까지 1조 원 이하에 있었다. 그런데 어제는 어떠냐? 어제 날짜로 돌아와서 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예요. 1,050조. 몇 배 올랐습니까? 2.5배 이상 올랐죠. SK하이닉스 140조에서 640조, 500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0조에 있던 현대차가 100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79조였다가 지금 이제 95조,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KT인데 작년 4월 1일 날
기준으로 52가 8조 5천억이었죠. 8조 5천억 포스코 인터내셔널 8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KT가 16조 2천억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알테오젤이 19조 8천억으로 1등이었는데 현재 20조 8천억으로 거의 변화가 없이 있고 9조 때 있던 에코프로가 6조 때 있던 에코프로였죠. 6조 4천억 때 있던 에코프로가 21조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상황이고요. 9조 때 있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 2위에 있던 에코프로 BM이 20조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점프된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았던 종목이다. 공매도에 환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이 깡패라고 제가 방송에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50위로 왔더니 작년 4월 1일 날 52가 1조였는데 지금 2조다. 그리고 작년에 2조 이하의 종목이 19위부터 50위까지가 2조 이하였는데 지금 2조 이하는 50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위부터 현재 시가총액이 전부 다 3조대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시가총액이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0조에서 1050조로 늘어났잖아요. 1050조. 700조가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700조 늘어나고 SK하이닉스가 500조가 늘어났어요. 두 종목의 합계가 1200조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1200조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시대에 온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가 얼마라고 700조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가 1000조, 700조, 1700조가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산술적으로 65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얼마입니까? 5500포인트예요. 아직도 1000포인트가 산술적으로 부족한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종목들은 안 오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나머지들도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가 700조 증가했고 하이닉스가 500조 증가해서 1200조 증가했는데 여기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별로 증가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가총액 단위가 1000조, 1조, 2조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싸 보여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 환경 속에서 매크로상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자극하는 게 뭐죠? 유가예요, 유가.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석유 가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특히 우리처럼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석유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 엄청나게 미쳐요. 화학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든 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나머지 제반 생필품 가격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돈의 가치가 줄어들죠. 지금 주플레이션 시대예요. 제가 그동안 꾸준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 주식을 최대한 많이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올라가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을 1억이면 10,000주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배 올라가요. 그러면 10,000주 살 수 있던 돈이 5,000주밖에 못 사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가면 2,000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8만 원 할 때 1,000주 사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1,000주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8천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1,000주를 살 수가 있었어요. 5만전자, 막 기사들 5만전자 어쩌고저쩌고 4만전자 가네 이딴 소리 할 때 5천만 원 있으면 1,000주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1,000주를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1억 8천만 원 있어야 돼요. 조만간에 1,000주를 살려면 2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걸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점점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는 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시대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 중형주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시가총액 5천억대에서 3조 원대 사이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레벨업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또 호들갑 떨겠죠. 아침에 또 막 못 팔아서 난리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시장 전체의 환경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장 어떤 시장이다? 가는 시장이에요.
고객의 딱금 이제 100조 시대 왔잖아요. 작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딱금 100조 시대 온다. 100조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생필품 가격들이 다 올라가듯이 삼성전자 올라가고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주가들의 레이팅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아니죠. 좋은 내용들 갖고 있는 회사들. 기업 내용에 비해서 쓸데없이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점프업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52종목을 보면 여기 보면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좋은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말도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파두 이런 거.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상장 폐지 어쩌고 저쩌고 하던 회사가 시가총액 2조 7천억이에요. 이 회사의 매출은 얼마냐? 900억도 안 돼요. 반도체 회사인데 900억도 안 되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회사가 가진 돈도 없어요.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진 잉여금도 없어. 언제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2조 7천억을 하고 있어요. 2조 7천억.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상단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없고, 사실 뭐 바이오는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오는 기술료 받는 로얄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 자리 찾아가는 회사들도 있죠. 모닉 IPS 같은 경우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요. 6조 5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안 올라올 이유가 없는 애였거든요. 그냥 매출이 얼마입니까? 1조 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매출 시가총액이 6조 대, 7조 대로 올라오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PSR이 몇 배란 얘기예요? PSR이 6.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파도 같은 경우는 PSR 논할 수도 없어.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 3조 가까이 되니까 PSR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PSR 낮은 회사들.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좋은데 PSR 낮은 회사들. PSR 낮은 회사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위에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의 PSR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PSR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1,000조 비싸!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6,500조예요.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입니까? 300조예요. 300조. 300조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그럼 PSR 얼마입니까? 3.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5 정도 나오면 삼성전자보다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변동성 크고 베타개수 큰 회사들은 PSR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5, 6 정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프리미엄을 다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버블 아니냐? 버블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 AI에 대한 그 폭론. AI 또 과잉 투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시황폴드에 시황도 제가 1980년대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서 올려드렸는데 과열이 확장되고 버블이 확장될 때 시장에서 그 누구도 버블에 대해서 과잉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경계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직 버블이 아니에요. 과열 국면이 아니에요. 조심한다는 얘기고, 버블을 논하고 경계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을 살 사람이 역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주식 다 샀어. 그러면 다들 뭘 말할까요?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지. 더 버블 나와야 되지. 그런데 지금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건 버블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죠? 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살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중 유동자금 3,000조에 가까워요. 그 정부가 이제 5월 9일 날, 보유세, 원래 예정됐던 걸 실행한다. 그동안 계속 실행할까 말까 하다가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실행한다고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지금 압구정 아파트 하루 만에 30억 떨어졌다 하길 폭락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분모가 워낙 비싸니까. 128억짜리가 30억 떨어졌으니까 한 15% 정도 떨어지는. 그 부동산 쪽에 자금 통로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주식시장의 통로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들이 들어와요.
돈들이 들어오면 뭘 사요? 삼성전자를 사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삼성전자 팔고 나서 또 다른 걸 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배분되는 거죠. 자금이 수혈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자금은 계속 수혈돼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적절하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매출 300조인데 시가총액이 막 100조, 200조. 그래서 디스카운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올라갈 힘이 없어요. 왜? 대장, 제일 큰 회사가 저렇게 있는데 나머지들이 어떻게 올라가? 나머지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 그건 진짜 버블인 거지. 근데 삼성전자가 적당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여러분들 알고 좋아하시는 수학개미들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 PSR 얼마인데요? 그들의 PSR과 삼성전자 PSR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 저 63빌딩 1층도 안 돼요. 그만큼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PSR을 올려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 당연히 더 올라가요. 지금 PSR 제일 좋은 게 어떤 종목들이냐? PSR 1, 2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매출액과 시가총액 수준이 1배에서 1.5배, 2배 사이에 있는 애들.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포진되어 있다? 시가총액 5천에서 3조대 사이에 있는 애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리레이팅 막 나타난 애들이 나타난 거죠. 작년 4월달 대비해서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났던 애가 누구냐? 작년 1일 날 여기 로봇 좀 볼까요? 로봇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5조, 루닛이 1조 4천억이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볼까요? 로봇 했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5조에서 1조 13조. 로보틱스 50 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게 4조 1천억. 현대무백서 3조 2천억. 예. SPG 3조. 원익홀딩스 2조 6천억. 얘네들의 PSR은 대충 얼마 될까요? 원익홀딩스 한번 볼까요? 원익홀딩스 매출액 6,700억.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 6천억이니까 몇 배인가요? 거의 5배 정도 되죠. PSR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SPG 현재 시가총액 3조예요. 매출 3천억이에요. PSR 얼마? 10이에요. 현대무백스 시가총액 3조 2천억. 예. 매출 4천억. PSR 한 8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보티즈 시가총액 4조 1천억. 예. 매출액 300억. 그럼 PSR이 얼마예요? PSR이 한 110 정도 나오는 거지. 110 정도. 물론 이게 현재를 반영하는 거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13조. 예. 매출액 300억. 몇 배입니까? 예? 몇 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리레이팅이 돼서 큰 시가총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10배짜리 넘쳐난다. 뭐 그렇게 많이 넘쳐나진 않겠지만 넘쳐나는 세상이 지금 시장이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 시장 좀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한다니까. 왜 미국 시장 좀 올랐다고 좋아하고 미국 시장 좀 빠지면 난리치고 합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격이, 내가 주식 갖고 있는 가격이 오늘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달 전, 2달 전, 1년 전 가격을 내가 못 가지고 있냐고. 왜 그때 살 기회에 충분히 줬는데 한 달 전에도 주고 2달 전에도 주고 3달 전에도 주고 1년 전에도 줬는데 왜 못 들고 있었냐고. 맨날 그날 그 당시의 현상들만 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물론 풀어주는 사람도 없죠. 누가 있습니까? 저희 매매폴더에서는 풀어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가격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옛날 가격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맨날 수익은 별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 어제 미국 시장 올랐네 말았네. 지금도 밤새 눈 뻘게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많이 빠졌으니 아침부터 또 잽싸게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예? 졸라게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고 나서 또 설 연휴 지나고 또 올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팔았지? 뭐 이런 생각 또 할 거 아니에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벗어나야 돼요. 구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들고 있어도 다들 저렇게 시가총액이 저렇게 점프업이 됐는데 아무거나 들고 있었어도 됐겠다. 예?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되는데 그 아무거나 들고 있는 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맨날 이것저것 뭐 오늘 급등주가 어떠니 테마주가 어떠니 뭐 우주항공주 뭐 지금 뭐 캔코가 어떠고 저떠고 뭐
세트레가이 옛날 2만 원대 널널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땐 거래도 안 됐어요. 인텔리한테 5만 원, 뭐, 지금 뭐 13만 원. 맨날 오늘 뭘 사서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런 지나온 이 수많은 결과물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매매벌도 보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매매 실현 수익률이 100%고 미술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이 200%고 전체 수익률 300%도 계속 유지하고 시장이 올라오든 내리든. 근데 매매는 어떻습니까? 매매는 손해본 매매가 훨씬 많아요. 선 93, 패 130. 여기 보면 맨날 퍼렇지 뭐. 파는 건 다 퍼래. 빨간 거 잘 없어요. 근데 벌 때는 좀 벌고 이럴 땐 짧게 해서 비중 낮은 것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좋든, 원래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환경, 본격적인 주플레이션 시대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살려고 똑같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살려면 수량이 자꾸 줄어들어. 수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1억이면 한 5,000주 살 수 있던 돈이 지금 500주 사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2012년도 예전에 저희 울티마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돈 있으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생겨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사보십시오. 그때 얼마였냐면 $2 안 할 때거든요. 제가 그때 500만 원치 사놨었어요. 그때 500만 원 가지고 $2에 수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2배인가 3배 올라왔을 때 제가 냉큼 팔아먹었는데 그때는 한국 주식시장, 한국에 빗썸, 뭐 업비트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직거래 할 때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인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사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한 개 사는데 1억 5천까지 올라갔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주식도.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가 1965년도에 1000포인트를 기록하고 나서 그 1000포인트가 85년도까지 1000포인트대에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85년부터 87년까지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때 이제 뭐가 주됐냐면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50개 종목이 지수를 이끌어요. 그리고 87년 이후부터 90년도 초반까지 10,000포인트까지 가요. 1000포인트대에서 그렇게 못 움직여 20년 동안 못 움직였던 다우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만 포인트잖아요. 다우지수. 어제 종가 49,600포인트. 5만 포인트 하고 있는 다우지수도 옛날에 1000포인트 시대가 있었다고. 우리도 1987년 4월 1일 날 1007.77포인트를 기록했었어요. 1007.74포인트인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고 그냥 바로 밀렸죠. 그때는 88 올림픽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1000포인트가 마의 지수였었어요. 제가 주시장 들어와서 늘 고민이 상단 1000포인트, 하단 500포인트. 7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700, 1000이면 또 맞고. 그게 언제 깨졌느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1000포인트, 2005년 4년에서 2005년 700포인트 깨지면서 다시 500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막 할 때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이건 대세 상승장이 그때도 시작됐다라고 했었고 뭐가 될지는 몰랐지만 그게 산업재가 돼서 2005년부터 쭉 올라가서 2007년도에 코스피 지수 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작년까지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대가 맥시멈이었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 코스피 3000 간다 했거든요. 3000 딱 찍고 밀렸는데 그때 계속 주장했던 게 코스피 3000이 아니라 4000, 5000 시대가 곧 온다. 곧 온다. 가장 강력한 시장이 온다. 라고 해서 책도 썼었죠. 예? 가장 강력한 주식시장인데. 그래, 욕 바가지로 먹고. 세상 5만 욕을 저 혼자 다 덮어쓰고. 지금 5000포인트 넘었잖아요. 이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 과정, 주식시장의 역사를 거쳐왔거든요. 그리고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2000포인트에서 저항을 좀 받다가 3000포인트 넘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냥 바로 10,000포인트 가버렸어요. 바로 10,000포인트. 지금 우리 시장이 그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환경이나 뭐 환율이나 금리나 물가나 모든 게 다르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시대상도 다르고. 하지만 주식시장에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의 환경이나 주도주나 뭐 시장 뭐 형태나 모든 건 다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볼륨도 바뀌고.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20대가 70대가 돼서 주식시장을 떠나지만 늘 20대, 새로 계속 20대, 30대 계속 들어오거든요, 주식시장에.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쳤던 과정, 10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거쳤던 과정,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 앞으로 10년 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시장에 움직이는 패턴들이 늘 반복돼요. 늘 반복돼요. 그거를 타파하고 극복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해야지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시장에 주는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제일 오랫동안 주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잘 모르겠고 저보다 주식시장에서 특히 필드에서 직접 매매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90년부터 매매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지금 90년부터 매매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제가 한 달에 오프라인으로 수수료 1.5% 내는 오프라인 매매를 한 달에 100억씩 매매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매매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 전부가 아니다. 매매는 그냥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거 아는데 15년이 걸렸다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 시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현재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 왔고 계속 오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뭐 장중에 좀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좀 빠진다고 어떻게 이런 행위 자체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내 계좌를 어떻게 좀 더 탄탄하게 이 시장에서 가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황들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매매폴더고. 그래서 최근에 매매폴더 많이들 오시잖아요. 오신 분들 어떠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야 다들 뭐지? 뭐 이런 게 다 있지? 뭐 이딴 식으로 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겠지만 제가 시황을 풀어드리고 그 시황을 풀어드리는 내용 그대로 매매를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피드백을 통해서 매일 피드백을 작성해서 올려드리는데 어제는 아파서 못 해드렸지만 해드리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드리고 실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익을 보든 손해보든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내 계좌에는 돈 버는 주식들만 가득 차 있게 돼요. 돈이 없어서 지금 매매폴더가 지금 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지. 돈만 있어 봐봐.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매매 확 해드리지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이미 주식 풀로 차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기 매매폴더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 풀로 차고 있는데 굳이 뭘 이걸 좀 더 올라간다고 바꾸고 좀 내려간다고 바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대한 오랫동안 들고 가면 좋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점프업 되는 이 구간에서 온전한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 근데 시가총액 점프업 될 종목들이 딱 정해져, 이 시장에 있어요. 뻔히 보여. 나야. 그 나야 조림. 그 최강로 셰프의 어록처럼 나야 10배! 라고 종목들 스스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다 거부하고 있네?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고, 거부하면 여러분들 사정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 사정이고. 그거 좀 받아들이세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면 이 시장에서 주는 수혜를 누리는 그냥 깡통 차요. 지금도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되네. 하루에 2월 9일 날 350억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 지금 뉴스도 나오잖아요. 한 번씩 뭐 기사들 B2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빚이 지금 신용융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신용융자가 많은 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분자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많잖아요. 예탁금 자체가, 고객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신용 비율 자체가 안 높아요. 신용 비율 자체가 그냥 평년 수준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평년 수준에 불과해요. 신용융자 잔고가 아무리 늘어나도 예?
고객의 탁금이 같이 분모가 늘어나 주기 때문에 신용 비율은 그냥 우리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보여왔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매매 왜 터지고 있느냐?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나간다는 얘기는 매매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저렇게 점프업 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시가총액이 레벨업 되고 있는 이 시장 환경 하에서 반대 매매는 웬 말이냐?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매매풀도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좋다는 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UPM 나가셨던 분들 지금 돌아오고 계시거든요. 오늘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2주 전에. 오늘까지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달 더 드린다. 그 기회를 잡으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하세요. 딴 데 가서 뭐 특별한 거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방향, 매매 계좌 운영하는 방향과 시장과 매매를 설정해드리고 이끌어드리고 피드백까지 해드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런 비용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종목 추천만 하지, 그거 뭐 추천하고 나서 빠지면 왜 네가 알아서 안 팔았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이딴 소리들 하잖아요. 저희는 매수 매도까지 다 제공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왜 샀는지, 그 손해보고 손절 잘랐으면 왜 잘랐는지, 그리고 이익을 보고 이익을 취했으면 왜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지까지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제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누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산 이유, 가지고 있는 이유, 팔아야 되는 이유, 판 이유,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왜 안 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저희 아침 방송 듣기 거북하시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 자존심이 세서 그런데 그 자존심이 돈 벌어주진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버려야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머리로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손은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이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는데 아닌 것 같아서 9,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또 올라서 10,000원이 됐어. 그러면 안 사잖아요. 10,000원에 또 살 수 있어야 되고, 9,000원에 또 팔 수 있어야 되고, 10,000원에 또 살 수 있어야 되고, 9,000원에 또 팔 수 있어야 되고, 10,000원에 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해요. 왜? 내가 주식을 이익을 보고 팔았건 손해를 보고 팔았건 파는 그 순간 그 종목의 그 종목의 기준 가격은 내가 판 가격이 자리 딱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정했나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하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극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매매가 제가 하는 매매잖아요. 저는 10,000원에 사고 9,000원에 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10,000원에 오면 또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세가 시작될지 진행될지 안 될지 내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주식이 힘든 게 뭐냐면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결과를 지금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추론을 해볼 수 있고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 만들어 가게 되면 돈은 그냥 버는 거는 수익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매매를 귀신같이 막 잘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걸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상황을 내가 그에 합류해서 순응해서 쭉 가게 되면 돈은 자동으로 버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줘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시장이 벌어주려고 지금 현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거부하고 막고 있는 중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두고 보세요. 지금 시장이 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내년 지나고 나면 돈도 못 벌었는데 악소리 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 꼴 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자리 잡고 진행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요즘은 또 설이 설 같지도 않아서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동안에 몇 가지 주제로 방송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